시대의 학살자면서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세족 3인 이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보다 후한 거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촌홍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고인께서 영면한 날임에도 거의 모든 정치권의 대다수와 개쓰레기 언론들이 그분의 잘못된 부분만 확대해서 조명하고 있죠. 진짜 승질이 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과연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렇게 죽일 놈이었을까? 어디 한번 보자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끈 최고의 대통령을 뽑으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전두환 대통령 역시 그에 못지않은 업적을 세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재임을 하고 있었던 1980년대의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호황기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 성장은 물론 양질의 문화적 인프라로 먹고 살기 괜찮았던 시절로 다 평가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한 이후로 전 세계의 위기인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경제가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위기를 맞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겨 기적적인 경제 활약을 벌였는지 한번 봅시다.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대한민국의 물가는 21%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등 경제 관료를 명확한 판단으로 등용을 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범 후 1년 만에 21%의 물가 상승률에 달하던 대한민국이 7.2%대로 물가 상승률이 낮춰졌고 이에 발맞춰 외환 보유고를 확대했었죠.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건 그가 군부 출신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 전문가인 유능한 관료들을 중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참모에게 경제를 맡기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야 라고 할 정도였다죠. 이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중 인사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권은 어떻습니까? 각각 기관마다 시민단체 출신들의 비전문가들을 한 자씩 나눠줘서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다를 것 같나요? 나라 재정사정도 모르며 기본소득이니 뭐니 뿌려대며 가스라데프트 미략으로다 미국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나 하는 이런 역사관을 가진 미친 인간이 인사권을 잘 활용할까요? 돈 찍어서 국민들한테 돈 뿌리지 않은 최백은 같은 인간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할 게 뻔하지. 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막 집권을 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차 오일 쇼크 등으로 다 마이너스 16%에 달했었는데 그가 집권하고 1년 후인 1981년에는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7.2%에 달성을 했고 그의 임기 막바지인 1988년도에는 무려 13.4%로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추월하는 상황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3%로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통 집권 시기인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9%로 미친 듯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이러니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준 반도체 산업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때 육성했던 겁니다. 과거에 중화공업을 앞세워 국력 강화를 꾀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기 위함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참모를 가정교사로 두고 경제 공부까지 하는 노력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료들에게 전권을 위임만한 무능한 대통령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례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신임을 얻고 있던 김재익 수석과 김종인 전 위원장은 금융실명제를 두고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두환 대통령 면전에서 부가세 징수도 잘 안 되는데 금융실명제에 수반되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고 따졌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대립을 하던 김재익 수석은 당시의 중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 농업까지도 모두 포기하자는 주장을 할 정도로 안정화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임을 하던 김재인 수석의 주장을 뒤로 하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즉 관료들의 논쟁을 듣고 판단을 내릴 정도의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거죠. 또 1986년 12월 31일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제를 제정을 하고 1987년 7월 1일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공표해 저임금 개선을 통해 노사관계의 개선과 임금격차의 완화를 도모했었죠.
특히나 그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았었는데 이들이 다 같이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으로 그 당시 국민들의 가계 저축률이 역대 최대인 20%대로 상승했었고, 경상수지 흑자,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가 동시에 확대되었었고, 그가 집권한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714달러였는데 집권 마지막 해 1988년도에는 1인당 4754달러로 2.8배나 늘어났었습니다. 참 웃기죠. 이러한 혜택을 톡톡히 누린 세대가 바로 60년도에 태어나 80년도에 대학생을 했던 586 세대들인데, 이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선을 두고 있죠. 어이가 없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 문화, 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 국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켰었는데요.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산림 녹화 사업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산의 나무가 북한의 산보다 나무가 많아지는 계기도 마련을 했었죠. 또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이라는 대단위의 토목 사업을 실시해 서울 한강이 지금의 한강처럼 폭이 넓고 물이 가득한 강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한강공원이라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위락시설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의 강남은 1980년도 초만 해도 논밭이거나 허벌판이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진행되던 강남 개발을 완성한 결과를 만들어 지금과 같은 강남이 생겨난 겁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전두환 정부는 서울 지하철 2, 3, 4호와 부산 지하철 1호선 등 선진국형 국토 개발에 주력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서울 지하철의 1호선의 완공과 2호선을 강남 연결 순환선으로 착공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때였지만, 이를 완성하고 수도권을 넘어 타지방에도 지하철 노선 개발이 추진되게 한 것은 전두환 정권의 공입니다. 또 있어요. 그는 인터넷 네트워크망에 기반도 마련했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당시의 최신부, 지금은 과학기술통신부죠. 이를 통해 전국에 기본망을 깔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정권의 참모들은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광 케이블을 깔 것을 적극 주장하며 이가 실행이 되었고, 이는 그가 재임하는 동안 광 케이블이 국산화가 되는 것은 물론 광 케이블 건설화 기반의 큰 기틀이 돼 김대중 정권 때 네트워크망이 전국적으로 개설되고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진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밖에도 통금 시간 폐지, 연자제 폐지, 범죄와의 전쟁으로 조폭들 청소, 학력고사 입원화로 흑수저들 출세 기반 마련, 한미동맹 강화, 일본 천황에게 사과도 받고 올림픽도 개최하고, 한빛 하늘 원전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건설되었던 겁니다. 진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업적을 세운 인물이 지금 당신들이 악마화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고 명확한 공을 갖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을 친북, 친중 성향의 좌파 정치권 인간들, 시대의 학살자면서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세족 3인, 이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보다 후한 거지?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짜 이 나라가 586 정치권, PC주의에 동요하고 있는 국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진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